며칠 후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혼수는 어떻게 준비하실 예정이세요? 혼수? 오빠랑 이야기 안 하셨어요. 성수동 아파트도 그렇고, 혼수는 좀 마음에 드는 걸로 해주겠다고 했는데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혼수는 원래 신부 쪽이 해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 채은아. 혼수는 보통 여자 쪽에서 준비하는 거 아니니? 그런가요? 근데 오빠가 저한테는 몸만 와도 된다고 항상 말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올해 65살 강금자입니다. 손끝에 굳은 살을 가만히 내려다보면 이게 제 인생의 역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십 년 동안 바늘과 실로 꿰매고 수놓아온 제 시간들이 이 손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거든요. 아, 정말 세월이 빠르구나. 문득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무너졌던 날, 하루아침에 살던 집에서 나와야 했고, 그날부터 우리는 하루벌이로 연명하는 삶이 시작됐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이었어요. 빚은 산더미처럼 쌓였고,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2살배기 아들 민재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포기할 순 없었어요. 시장 구석진 자리에 조그만 천막을 치고 한복 수선 일을 시작했어요. 그땐 정말 하루하루가 눈물 없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고 손끝은 늘 상처투성이었죠. 그랬던 제가 지금은 강남에서 가장 유명한 한복 혼수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연예인부터 유명 셀럽들까지 저희 가게를 찾아올 정도로 감사하게도 입소문이 퍼졌죠. 여보, 오늘 혼주 한복 피팅 예약 5건이야. 남편이 달력에 예약 스티커를 붙이며 말했어요. 지금은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빚은 다 갚았고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함께 버틴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남편 없이 혼자였다면 지금 같은 규모로는 키우지 못했을 거예요. 네. 오후 2시 2분, 4시 1분, 6시에 2분 오시기로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며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 이 공간은 단순한 한복 가게가 아니에요. 신부 한복부터 시어머니 한복, 돌잔치, 칠순, 회갑, 행사 한복까지 대여와 맞춤, 그리고 수제자수까지 모두 갖춘 토털 한복 브랜드로 성장했어요. 특히 맞춤 한복은 제가 직접 수놓은 작업이라 가격이 꽤 높지만 1년 스케줄이 늘 꽉 찰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이제는 저도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제 한복은 단순히 옷을 넘어 예술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결혼하는 예비 신랑 신부들을 보면 마음이 자꾸 무거워집니다. 하나뿐인 제 외아들 민재가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민재는 어릴 때부터 참 바른 아이였어요. 반장을 도맡아 했고 공부도 늘 1등이었죠. 대학도 원하는 곳에 잘 들어갔고 지금은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아들이지만 저는 늘 마음 한켠이 허전했어요. 30이 훌쩍 넘도록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본 것 같아서요. 이제 4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괜히 제가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민재가 갑자기 남편과 저를 불러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날 저녁 진지한 표정으로 들어선 아들의 얼굴을 보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 아이가 저런 표정을 지을 땐 늘 뭔가 큰 얘기를 꺼낼 때거든요. 무슨 일이야? 민재야, 왜 이렇게 무게를 잡고 그래? 남편이 먼저 말을 건넸고 민재가 이어 말했어요. 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요. 기뻤지만 동시에 당황스러웠어요. 그렇게 연애엔 관심 없어 보이던 아이가 갑자기 결혼이라니. 그래? 어떤 아가씨인데? 저는 침착한 척하면서 물었어요. 이름은 채은이고요.
저보다 10살 정도 어려요.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고, 지금은 유명한 명품 브랜드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민재의 얼굴엔 처음 보는 설렘 가득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놓였죠. 그래, 이제야 우리 아들도 사랑을 알게 되는구나. 며칠 후 민재가 채은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첫 인상은 외모는 참 빼어났지만 과한 차림새가 눈에 띄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되어 있었거든요. 가방, 구두, 액세서리까지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채은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 말투에서도 묘하게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그래, 채은아, 어서 와. 제가 웃으며 맞이했지만 속으로는 묘한 위화감이 밀려왔죠. 허영이 좀 심해 보였지만 명품 브랜드에서 일하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처음 보는 터라 저도 좋게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 어머님께서 지금 강남에서 한복가게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 오래됐지. 그렇구나. 채은의 반응은 건조했어요. 무심하게 집안을 훑어보는 그 눈빛에 평가하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결혼 이야기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저는 오랜 세월 아들에게 주기 위해 준비해온 성수동 아파트를 물려줄 생각을 했죠. 대출 없이 단란하게 시작하길 바랐어요. 우리 아들만큼은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줘야지 하는 마음이 컸거든요. 민재야, 엄마가 오래전에 너희 신혼집 마련해뒀어. 정말요? 어디예요? 성수동에 있는 아파트야. 34평형이고 전망도 좋고 교통도 편해. 출퇴근도 편리할 거야. 엄마, 진짜 감사해요. 민재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 반응에 저도 기뻤죠. 하지만 며칠 후 민재가 어색한 표정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혹시 성수동 말고 다른 데는 안 될까요? 왜? 성수동이 마음에 안 들어? 채은이 직장이 강남이고 친구들도 다 그쪽에 살아서요. 강남 쪽으로 알아보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10억이 넘는 집을 선물로 주겠다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더 좋은 걸 요구한다니. 그래도 아들이 난처해하는 얼굴을 보니 차마 화를 낼 수 없었어요. 그래, 아빠랑 상의해 볼게.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경고등이 번쩍 켜졌습니다. 그날 이후였어요. 이 결혼 정말 괜찮은 걸까? 불안한 기운이 제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죠. 저는 평소 우리 한복가게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직접 운영하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입은 한복 사진도 올리고 자수 작업 과정을 짧게 소개하기도 했죠. 민재도 제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었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인스타그램을 하는구나. 그날도 무심코 민재의 계정을 들여다보다가 채은의 계정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들어가 봤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성수 아파트라니 오빠, 내 꿈 이뤄준다며. 샵답답 샵 성수는 좀. 제 눈을 의심했어요. 장난스럽게 써놓은 것 같았지만 진심 같아 보였거든요. 그 게시물엔 민재가 태그돼 있었고 댓글엔 바보처럼 미안해 채은아라는 말까지 달려 있었어요. 아들까지 저런 글을 보고도 아무 말 안 했다니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더 기가 막힌 건 다른 게시물들이었어요. 샵꽃 한복집으로 시집가는 나. 샵 드레스 입고 싶다. 샵 올드한 감성. 샵 예전 스타일 한복. 자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를 그걸로 평생을 살아온 가족의 자부심을 이렇게 조롱할 수 있나요? 그 순간 저는 이게 단순한 기분 나쁨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사람 됨됨이의 문제였습니다. 민재가 정말 괜찮은 건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날 밤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곧바로 현실이 되었어요. 채은의 본 모습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결혼식 때는 한복 안 입기로 했는데요. 혹시 오빠한테 못 들으셨어요? 채은이 뜬금없이 그런 말을 꺼냈을 때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응. 난 들은 게 없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웬만하면 한복은 입지 않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 제가 워낙 슬림한 라인을 좋아해서요. 한복처럼 펑퍼짐한 옷은 저랑 안 어울리거든요. 그 말이 얼마나 무례한 말인지 본인은 모르는 걸까요? 한복 가게를 운영하는 시어머니 앞에서 펑퍼짐하다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저는 꾹 참고 말했어요. 그래. 결혼은 너희가 주인공이니까 너희가 정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채은은 밝게 웃었지만 저는 그 웃음이 참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혼수는 어떻게 준비하실 예정이세요? 혼수? 오빠랑 이야기 안 하셨어요. 성수동 아파트도 그렇고 혼수는 좀 마음에 드는 걸로 해주겠다고 했는데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혼수는 원래 신부 쪽이 해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 채은아. 혼수는 보통 여자 쪽에서 준비하는 거 아니니? 그런가요? 근데 오빠가 저한테는 몸만 와도 된다고 항상 말했거든요. 그 말을 들은 민재는 당황해서 우리를 번갈아 봤고 채은아, 그런 얘기는 지금. 말끝을 흐렸죠. 채은의 목소리는 싸늘해졌습니다. 오빠 이야기 안 했구나. 채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더는 못 참겠다는 듯 겨우 입을 열었어요. 민재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저는 겨우 말을 꺼냈어요. 그날 밤 남편과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민재 이 결혼 괜찮은 걸까? 왜 그래? 또 무슨 일 있었어? 성수동 아파트도 성에 안 찬다고 하더니 이번엔 혼수까지 마음에 들게 해달라네. 남편의 얼굴이 단단히 굳어졌어요. 뭐라고? 내가 듣다가 이게 맞나 싶더라고.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남편이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민재가 지금 제대로 이용당하는 것 같구나. 하필 왜 저런 애랑 결혼한다고 한 건지 모르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더 큰 불안이 자라고 있었죠. 다음 날 채은이 혼자 가게로 찾아왔어요. 어머님, 민재 오빠는 이런 얘기를 잘 못 꺼낼 것 같아서요. 저는 오빠가 약속했던 혼수랑 집이 아니라면 결혼을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속에서 열불이 치밀었지만 겨우 침착하게 되물었어요. 민재가 그런 약속을 했다고? 네. 나이 차이도 10살이나 나고. 제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결혼을 결심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투, 그 표정엔 미안함은커녕 당연하다는 확신만 가득했습니다. 이제 참을 수 없었어요. 채은아, 난 민재랑 다시 제대로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어머님 입장이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럼 넌 우리에게 뭘 해올 수 있는데? 목소리가 단호하게 나갔어요. 오빠는 저더러 몸만 와도 된다고 했어요. 늘 그렇게 말했는데 어머님께는 안 그랬나 봐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집도 혼수도 차도 모든 걸 당연하게 요구하는 뻔뻔한 그 모습. 이렇게 뻔뻔한 모습의 여자가 제 며느리 될 사람이라니. 채은아, 목소리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제 표정이 심상치 않았던 걸까요? 채은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번졌어요. 이날 이후
저와 채은 사이엔 분명한 척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균열은 곧 무너짐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죠.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민재가 간절하게 원했기에 저는 그의 부탁을 쉽사리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저는 단 하나만을 바랐습니다. 제발 채은이 부모님만큼은 상식적인 분들이길. 그날 저는 우리 가게에서 가장 공들여 만든 한복을 골라 입었어요. 이런 자리에서만큼은 단순한 예비 시어머니가 아닌 한복 장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지니고 싶었거든요. 당신 너무 긴장하지 마. 남편이 제 어깨를 가볍게 다독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처음이라 그런지 떨리네요. 하지만 제 마음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채은의 말과 행동들 하나하나가 계속 마음을 건드렸거든요.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채은 부모님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은이 부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뭔가 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두 분 모두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고 그 눈빛엔 사돈 보러 왔다기보다 상대 평가하러 왔다는 느낌이 강하게 묻어났어요. 어머, 한복 입고 오셨네요. 불편하진 않으세요? 채은 어머니가 저를 쓱 훑으며 말했어요. 말투는 상냥했지만 말 속에 깔린 뉘앙스는 명확했습니다. 촌스럽게 왜 이걸 입고 왔나? 라는 말처럼 들렸죠. 네. 저는 평생 한복을 만져와서 그런지 한복이 제일 편해요. 제가 담담하게 대답하자 채은 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죠.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본색은 천천히 드러났습니다. 사실 채은이가 어릴 때부터 인기가 참 많았어요. 결혼하겠다는 남자들만 해도 의사, 변호사, 판사 다 사자 붙은 친구들이었죠. 채은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민재를 보며 우회적으로 우리 딸은 더 나은 상대도 있었어라고 말하는 듯 했죠. 근데 채은이가 민재한테 꽂혀서 민재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려서요. 인연이란 게 참 신기하죠. 그 말에 제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채은 어머니의 말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10살이나 어린 여자애 데려가시려면 준비는 제대로 해주셔야죠. 준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요즘 같은 세상에 10살 어린 신부한테 신랑 측에서 집만 주고 끝내면 서운하죠. 집으로는 충분치 않으시다는 이야기신가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서울의 노른자 땅에 있는 집을 집만이라고 표현하다니. 아직 애들 벌이가 많지 않으니 형편이 되시면 애들 기본적인 혼수나 신혼여행비 같은 건 대주셨으면 해요. 아무래도 대출받아서 시작하면 애들한테 부담되지 않겠어요? 이 순간이었어요. 제 참을성의 한계가 왔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황당함과 모욕감 때문에 손이 떨릴 정도였어요. 그만하시죠. 제 목소리가 식당을 울렸습니다. 순간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채은 어머니가 당당하게 되묻자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채은의 SNS 캡처 화면이 화면 위로 펼쳐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목소리는 냉정하고 또렷했습니다. 제가 10억 넘게 들여 마련한 집을 답답하다며 조롱하고 제 평생의 자부심인 한복을 촌스럽다, 올드하다고 비하하는 글입니다. 제 아들이 보는 앞에서요. 채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그게 아니고요. 목소리엔 당황함이 역력했죠. 게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혼수, 집, 신혼여행까지 다 신랑 쪽에서 해달라니 이 결혼 민재 혼자 합니까? 사돈댁은 대체 이 결혼에 무엇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제 아들이 무슨 그 집 돈줄입니까? 남편도 더는 참지 못했는지 말을 보탰어요.
채은 양에게 참 속 터지는 일이 많았지만 민재가 좋아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건 선을 넘었습니다. 저희야말로 사돈 맺자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채은 아버지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아, 그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오해요? 제가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뻔뻔한 말투와 요구가 오해입니까? 사람을 깎아내리고 돈만 바라는 태도가. 그때 채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글 올린 건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럼 민재 보라고 올린 글이니? 그 자리는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채은 부모는 부랴부랴 자리를 떴고 채은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민재를 노려봤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왜 이러셔 갑자기? 채은아, 민재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감정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셔야죠. 왜 부모님한테 그러세요? 이미 늦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채은이라는 이름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잘했어. 나도 몇 번이나 말하고 싶었는데 그동안은 민재 때문에 참았던 거야. 나도 민재가 안쓰럽긴 해.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제가 조용히 대답했죠. 그날 밤 민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오늘 일은 미안해요. 민재야, 엄마는 이 결혼 절대 반대야. 민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사실 조금씩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채은이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사랑 못할 것 같아서요. 처음이자 마지막인 줄 알았거든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겨우 들릴 정도였어요. 근데 오늘 채은이 부모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마음을 접게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엄마. 그 순간 저는 안도의 숨을 쉬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찢어질 듯한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랑을 잃고 진실을 배웠습니다. 그날 상견례 이후 민재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라고 느꼈어요. 채은은 울면서 수차례 전화를 걸어왔지만 민재는 받지 않았고 문자도 수십 통이나 왔지만 읽지도 않더군요. 엄마, 저 채은이랑 헤어질게요. 사흘째 되는 날 민재가 조용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부쩍 야위어 있었어요. 민재야,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고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채은이가 엄마, 아빠를 무시하는 걸 보고도 그냥 넘기려 했어요. 결혼하고 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깨달은 거였어요. 제가 배려하고 이해할수록 채은이는 더 당연하게 여겼고 결국 저희 가족까지도 무시하게 된 것 같아요. 민재는 그날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채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채은아, 우리 그만하자. 오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럴 거면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지. 전화기 너머로 채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린 너무 다르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미안해. 결혼 앞두고 이러면 나 어떡해?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하라고. 미안해, 채은아. 너랑 더 잘 맞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민재는 전화를 끊었고 그의 얼굴엔 슬픔과 함께 묘한 해방감이 엿보였어요. 하지만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던 일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채은과 그녀의 부모가 혼인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협박하기 시작했고 더 심각한 건 우리 한복가게 인스타그램이 악성 댓글로 도배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 가게 사장 성격 더러움, 한복 퀄리티 최악, 비싸기만 함, 비추가게, 서비스도 별로,
가짜 계정들이 우리 가게에 줄줄이 악성 댓글을 달았고 저는 처음 겪는 일에 당황했어요. 여보,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고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 나한테 계획이 있어. 그동안 저는 채은의 무례했던 말들과 행동들을 하나하나 증거로 모아두고 있었거든요. SNS 캡처는 물론 상견례 당시 녹음 파일도 있었어요. 민재야, 엄마 소송할 거야.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정말 하실 거예요? 그래. 우리 가게도 널 위해서도 꼭 필요해. 변호사를 통해 채은 측에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성 댓글을 지속하면 영업방해와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SNS 캡처와 녹음 파일을 증거로 첨부했어요. 며칠 후 채은이 직접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은 말라 있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했어요. 고소만은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제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댓글 내가 시킨 거 맞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니? 저 오빠가 너무 미웠어요. 결혼 전엔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말한 사람은 오빠였어요. 서로 신뢰 없는 결혼은 결국 망가질 수밖에 없어. 너한테 맞는 사람 만나고 우리 민재 그만 괴롭혀. 저는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를 보여주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조용히 설명했어요. 채은의 얼굴은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다 제가 잘못했어요. 채은아, 내가 민재랑 확실하게 끝냈다는 입장을 밝히고 더 이상 악성 댓글이나 유포가 없으면 그땐 고소 취하를 고려해 줄게. 그 순간 민재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문가에 서 있었죠. 오빠, 너가 나한테 진심이었다면 우리 부모님께 그렇게 행동하진 않았을 거야. 민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리고 SNS에서 우리 가게를 그렇게 조롱하지도 않았을 거고. 채은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그녀는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잘한 거겠지? 당연하지. 민재가 채은이랑 그대로 결혼했으면 평생 끌려다녔을 거야. 그래도 민재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 그 애정도 상처는 금방 이겨낼 수 있어. 그게 인생이니까. 다음 날 민재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엄마 저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셨죠? 아니야. 넌 그런 말 말고 너 자신 마음 다잡는데 집중해. 엄마가 아니었으면 전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민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저는 조용히 그의 등을 두드렸어요. 민재야, 사랑의 눈이 멀 수도 있어. 하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 그걸로 됐다. 며칠 뒤 가게 SNS에서 악성 댓글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고 채은의 계정도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경고장이 효과를 본 거였어요. 저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냈어요. 그 후 몇 달이 지났어요. 우리 가족은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어요. 한복 가게는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이고 저는 오늘도 바늘에 실을 꿰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고 있습니다. 여보, 오늘 신부 한복 치수 재러 온다던 손님 몇이었지? 2시오 벌써 준비해놨어요. 남편과 저는 다시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죠. 민재도 채은을 잊고 회사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승진도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맡으며 바쁘지만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엄마, 저 승진했어요. 어느 날 민재가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말 축하해 민재야. 요즘 일에만 몰두했더니 성과가 좋은가 봐요.
그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얼마 후 채은이 민재를 찾아왔습니다. 가게 앞에서 퇴근 시간을 기다렸다가 불쑥 나타났더라고요. 그날 저녁 민재가 말했어요. 엄마, 채은이가 또 찾아왔어요. 뭐라고 하던? 오빠 없으면 못 산다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더라고요. 저는 순간 걱정됐습니다. 민재가 흔들릴까봐. 하지만 다음 말을 듣고 안심할 수 있었어요. 엄마, 저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우리 이제 끝이라고 각자의 길을 가자고요. 우리 민재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구나. 채은이 아직도 연락 오긴 하지만 전 완전히 마음 정리했어요. 그땐 뭔가에 홀린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야 정신이 든 것 같아요. 고맙다. 민재야. 저는 진심으로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날 이후로 채은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제껏 살아오며 별의별 일을 다 겪어봤지만 이번 일은 정말 특별했어요. 우리 가족이란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으니까요. 당신, 채은이가 우리 며느리 됐으면 지금도 눈치 보고 살았을걸. 남편이 어느 날 말하더군요. 맞아요. 그냥 넘어갔다면 정말 끔찍했을 거예요. 민재는 더 성숙해졌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고 가족의 소중함도 더 깊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엄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솔직히 좀 무섭긴 해요. 그래도 좋은 사람 또 있을 거겠죠? 저는 마음속으로 꼭 결혼하지 않아도 되라고 생각했지만 겉으론 이렇게 말했죠. 민재야, 엄마는 내가 혼자여도 괜찮아. 그냥 내가 지혜롭게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해. 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 생기면 꼭 소개해줘. 네. 이번엔 정말 괜찮은 사람 소개할게요. 서두르지는 마. 인연은 자연스럽게 오는 거니까. 민재가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저는 진심으로 안심할 수 있었어요. 오늘도 한복을 입은 아름다운 신부들이 우리 가게를 찾아와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아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명품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사장님, 이 한복 정말 예뻐요. 오늘 온 신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래요?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에요. 손으로 직접 수놓으신 거죠? 정말 예술품 같아요.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에요. 요즘 저는 새로운 한복 디자인을 연구하고 있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살린 한복을요. 외국인들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한복을 만들고 싶어요. 여보, 요즘 한복이 외국에서도 인기라던데? 응. K-드라마 영향인지 외국 손님도 많아졌어요. 우리의 전통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걸 보니 정말 가슴이 뿌듯합니다. 그날의 상견례는 정말 악몽 같았지만 결국 그 경험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무엇이 소중한지, 어떤 가치는 지켜야 하는지를 온몸으로 배운 시간이었죠. 오늘도 저는 바늘과 실을 들고 한복을 만듭니다. 65살의 이 손으로 40년의 세월을 깨어가며 진심을 담아, 그리고 언젠가 민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때는 제가 직접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만들어줄 겁니다. 진짜 사랑이 담긴 진짜 예술 같은 한복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참으셨을 건가요? 혹은 저처럼 단호하게 선을 그으셨을까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때로는 진심이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건 상대가 아닌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용기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이곳은 우리들의 이야기방입니다.